안녕하세요. 오늘 오후에 또 이렇게 제가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오늘 pH 포뮬러 스터디 1시 30분에 시작하는 그 내용으로 이제 다시 한번 원장님께 언지를 드렸는데, 이제 원장님들이 아마 조금 오시는데 시간이 걸리실 수도 있을 테니까 제가 한 1분 정도 조금 더 기다렸다가 다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연 원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고 좋은 날씨더라고요. 요즘에 가을 날씨는 정말 항상 언제나 봐도 하늘이 너무 아름답고 훌쩍 여행 가고 싶은 날씨인데, 대신 그만큼 큰 일교차 때문에 요즘에 또 독감이 유행이고 감기를 걸리시는 분들이 되게 주변에 많으신 것 같아요.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또 옷도 따뜻하게 여미시고, 이제는 너무 차가운 것보다는 따뜻한 음료, 따뜻한 물 이런 거 많이 드시면서 면역을 조금 관리를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들 건강 회복을 잘 하시고 컨디션 관리 잘 하셔야지 또 고객님들께 좋은 테라피 보여드릴 수 있을 테니까 원장님들부터 먼저 건강 좀 신경 써주시고, 원장님 또 오늘도 제가 스터디 들어가기 전에 또 여러 가지의 또 이렇게 에너지 북돋아 드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걱정 어린 이런 또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해드렸는데, 자, 원장님들 지금 조금씩 계속 들어오고 계시네요. 참스킨 원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네 이렇게 마케팅부에서 적어주셨네요. 오늘 신나는 금요일 오후 이렇게 pH 포뮬러 스터디를 이제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다올 코스메틱 교육부 정재현 대리라고 하고요. 오늘 pH 스터디 마지막 시간이고, 그동안 우리가 앰플과 크림을 다뤘다면 오늘은 숨어있는 pH의 아이템들을 제가 쏙쏙들이 안내를 해드리면서 피부를 좀 더 스페셜하게, 그리고 피부의 적재적소에 맞도록 우리가 어떤 아이템들을 또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쏙쏙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클렌저 제품인데요. 원장님들 pH 포뮬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클렌징 제품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보통 우리 pH라고 하면 엑스포 클렌저를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피부에 자극도 없고요, 보습 성분도 좋고요, 사용하기에도 올인원으로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사실상 또 고객님들 별로 난 크림 타입보다는 또 이렇게 나는 젤 타입이나 폼 클렌징 거품이 나는 타입을 좀 더 선호해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또 클렌징 제품군들이 또 다양하게 나와 있기도 하고요. 특히나 요즘 계절이 어떻죠, 원장님? 요즘 계절은 가을과 겨울철로 이렇게 서서히 접어들면서 일교차가 크고요. 또한 우리가 피부가 건조하다 보니까 수분을 많이 앗아가는 계절이기도 하죠. 그렇다라는 뜻은 결국 건조함으로 인해서 피부가 쉽게 열감이 오르면서 장벽도 무너지면서 굉장히 예민해지기 쉬운 계절이 바로 지금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얼굴 관리를 할 때 첫 단추가 클렌징 제품이잖아요. 그만큼 클렌징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는 시기가 또 바로 이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젤 클렌저나 무스폼 클렌저 둘 다 저희가 좀 진정이 된다, 예민 피부에 활용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두 가지의 제품의 특징을 오늘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품을 내서 활용을 하는 클렌징 타입 중에서는 이렇게 무스 타입, 젤 타입, 또 우리 크림 질감의 또 단단한 질감의 폼 클렌징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건조하고 장벽이 많이 무너져 있다, 예민하다, 이런 계절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또 단단한 제형의 폼 클렌징들이 있죠. 일반 크림 타입 이렇게 단단한 지방산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이런 폼 클렌징은 조금 지양해 주시기를 조금 권장을 드리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크림 타입의 질감의 단단한 질감의 제형의 폼 클렌징은 다양한 지방산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지방산들이 이제 피부의 계면 활성제라든지 우리 클렌징력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주는 장점은 있지만 대신 그만큼 피부에 필요한 지질이라든지 유수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완전하게 제거를 하기 때문에 피부가 훨씬 더 건조하고요. 더 당긴다라고 여기실 수도 있고 또 피부가 그만큼 더 예민해질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라면 내가 피부가 조금 건조하다 또 예민한 거를 같이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첫 단추를 젤 클렌징으로 선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거죠. 젤 클렌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질감이 지방산 이런 게 많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 필요한 보습막, 수분막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면서 특히나 pH 포뮬라의 젤 클렌저 제품은 카모마일 추출물이라든지 피부에 진정을 시켜주면서 피부의 순환을 도와주는 성분들로 또 알차게 포함이 되어 있어서 나 피부에 열감이 조금 많아요. 피부 홍조라든지 또 환절기 때는 혈관이 수축됐다가 막 늘어났다가 이런 일교차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지고 열이 많이 고여 있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그 젤 클렌저를 추천하셔서 클렌징부터 조금 천천히 피부에 이런 예민한 부분을 안정시켜주고 또 피부에 정말 노폐물 찌꺼기들은 말끔하게 제거를 해줄 수 있는 젤 클렌저를 추천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진정 피부, 열감을 빼주고 예민한 피부를 같이 개선을 시켜준다라고 했었을 때 피부 특징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자,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은 피부도 물론이겠지만 특히나 요즘 계절에 고객님들이 어떤 관리를 많이 받으시죠? 자, 필링, 레이저 이런 좀 자극적인 시술을 많이 받기도 하잖아요. 자외선이 볕이 여름보다는 조금 우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극적인 시술을 오히려 지금 이 시기에 조금 많이 선호를 하시거든요.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피부의 자극을 줄이면서 또 전반적인 클렌징만 선택적으로 깔끔하게 해주고 수분 장벽을 지켜줄 수 있는 클렌저로 젤 클렌저를 추천을 드리면 피부가 보호가 되면서 또 우리가 클렌징을 말끔하게 이렇게 해결하실 수 있는 아이템이 바로 젤 클렌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민하다, 또 나는 건선이 있다, 나는 조금 얼굴이 알러지 피부처럼 좀 간질간질하다, 또 나 좀 자극을 좀 많이 받은 시술을 한 상태이다, 이럴 때 젤 클렌저를 추천드리고요. 자, 그러면 무스폼 클렌징은 어떤 피부 타입에 좋을까요? 우리가 피부를 봤었을 때 거품이 바로 이렇게 닿는 게 피부에 좋을까요? 아니면 액상이 그대로 있는 걸 피부에 발라서 여기서 거품을 내는 게 좋을까요?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거품이 그대로 피부에 올라가면 피부의 자극을 훨씬 더 줄여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스폼 클렌징은 일단 거품이 바로 풍성하게 올라오는 장점이 있어서 자극감을 주지도 않을 뿐더러 또 오밀조밀한 입자 때문에 우리가 모공 속에 있는 딥 클렌징이 더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부 환경에 조금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미세먼지라든지 나는 조금 이렇게 사무실 안에서 좀 환기가 안 되는 공간 안에서 피부가 좀 먼지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쌓여 있다, 노폐물이 많이 쌓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다, 이런 고민을 가지시는 분들에게는 pH 무스폼 클렌징은 또 안티폴루션이 처방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미세한 이런 먼지라든지 중금속 노폐물 배출을 굉장히 탁월하게 도움을 줄 뿐만이 아니라 또한 피부 밸런스가 깨진 수분 부족형 지성 타입들 있죠. 수분은 부족한데 피지는 많이 올라와서 이런 밸런스가 깨지는 피부들, 이런 밸런스가 깨지는 피부들도 우리 무스폼 클렌징을 처방하셔서 클렌징 제품을 대체해서 쓰시면 이런 피부의 흐트러진 밸런스를 맞춰주기도 하고요. 특히나 피지가 조금 과다하게 이렇게 올라오시면 모공 속에 블랙헤드라든지 찌꺼기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쌓이게 되겠죠. 딥 클렌징이 필요하시다라고 요청을 하시는 고객분들에게는 무스폼 클렌징을 딥 클렌징, 모공 속을 깔끔하게 청소를 하면서
피부 자극 없이 밸런스를 맞춰주는 데 탁월하기 때문에 우리 무스폰 클렌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과다한 피지가 고민이에요. 저는 수분 부족으로 지성 타입인데 어떤 세안제가 또 저한테 맞을까요? 어떤 제품이 자극이 적을까요? 이런 니즈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무스폰 클렌징을 또 추천을 해드려서 클렌징 첫 단추부터 피부를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도록 개선을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원장님. 제가 주름 탄력 서포트템 이렇게 닉네임을 또 지어봤는데요. 우리 여자분들이라면 특히나 주름과 탄력의 고민으로부터 자유로우신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피부의 주름과 탄력을 늘 항상 고민을 하는 만큼 우리가 이런 관리를 했었을 때 앰플, 크림 이런 종류들로 많이 피부 관리를 하시잖아요. 근데 아이크림과 넥크림이 따로 나온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pH 포뮬라에서 아이크림과 넥크림을 따로 이렇게 출시를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원장님 한번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아이크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눈가의 특징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눈가 피부는 얼굴 피부 중에 가장 얇은 부위다라는 거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수치로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피부층에 두꺼운 피부층이 있죠. 얼굴 중에서도 피부가 조금 두꺼운 층의 이런 피부들이 피부 두께가 보통 한 1.9 뭐 이렇게 두께를 가진다고 합니다. 근데 눈가는 거기보다 4분의 1이나 더 적은 0.5mm에 해당이 된다고 해요. 정말 얇은 두께잖아요. 피부의 두께는 우리 몸의 두께보다도 훨씬 더 얇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 이 얼굴 피부 중에서도 가장 얇은 부위가 눈가 피부이고 눈가 피부는 평균적으로 4배 이상이나 훨씬 더 얇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자극을 줬을 때 쉽게 주름이 가고 이제 그런 비유 많이 보셨잖아요. 한지가 있고 두꺼운 마분지가 있는데 이렇게 구겼을 때 한지는 조금만 자극을 줘도 주름이 쉽게 가잖아요. 눈가 피부가 이런 한지와 같이 조금만 자극을 줘도 주름이 쉽게 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눈가는 하루에도 우리가 눈을 이렇게 깜빡거리는 그게 우리가 인지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이렇게 눈을 깜빡깜빡 거리시죠. 특히나 건조하다라고 하면 눈을 막 깜빡깜빡 거리시면서 눈에 좀 수분감이라든지 건조함 좀 달래려고도 하시잖아요. 눈의 입장에서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2만 번을 우리가 깜빡깜빡 거린다라고 하는데 이 깜빡깜빡 거리는 이 운동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는 그 움직임이 굉장히 많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신체 중에 가장 피부는 얇고요. 운동력은 가장 또 많고요. 근데 피지선도 없잖아요, 원장님. 눈가에 피지선이 분비, 발달이 조금 되어 있지 않은 부위에 속하다 보니까 사실 여기는 건조함이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좀 깔려있는 피부층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눈가에 우리가 제일 많이 고민을 뭘 얘기를 하실까요? 눈가 하면은 보통 다크서클 뭐 또 혹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아이백이 쳐져서 고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눈가는 눈 밑으로 해서는 림프관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림프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나 조금만 피곤해요 이렇게 하면 정체가 되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면 이렇게 정체가 돼서 눈 밑에 이렇게 고이기 시작하는 게 아이백이고요. 그리고 순환이 되지 않고 정체가 되다 보니까 칙칙해지게 눈 밑에 이렇게 깔리기 시작하는 게 다크서클이잖아요. 자, 제가 눈의 특징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아이크림, pH 아이크림은 그래서 어떤 게 좋은데 내가 그걸 왜 써야 되는데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죠. 말씀드린 대로 눈가에 림프가 지나가는 자리는 고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순환을 시켜줘야 하는데 PHI 리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이 펩타이드 복합체라든지 크리시니마이드라는 성분이 눈가의 순환 체계를 도와줘서 이렇게 다크서클이나 아이팩이 고여있는 것을
방지를 시켜주고 미연에 방지를 시켜주고 기존에 내가 좀 순환이 안 되어서 다크서클이 있다. 내가 아이팩이 있어서 눈이 굉장히 처지고 무겁게 더 나이가 들어 보인다. 이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이크림, 그 PH 아이 리커버리 크림을 처방을 해주셔서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눈가가 굉장히 가벼워지면서 좀 눈가의 톤도 맑아지면서 눈이 또렷하게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순환이 되면 우리 요즘에 눈이 좀 침침해요. 눈이 좀 무거운 것 같아요. 피곤해서 좀 무거운 것 같아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이 리커버리 크림을 활용을 하시면 눈가 순환을 돌려주기 때문에 눈이 좀 더 시원하고 맑게 이렇게 바뀔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제품이 바로 PH의 아이 리커버리 크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아까 제가 움직임은 많은데 피지선은 없고 또 여기서 우리가 건조함을 좀 많이 느끼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피부층에서 우리가 가장 얇은 부위에 그 적재적소에 활용을 해야 되는 만큼 무거운 질감이면은 피부가 당연히 같이 질감이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붙어서 늘어지면서 처지겠죠. 근데 아이크림, PH 아이크림 같은 경우에는 보습감, 수분감은 정말 많고요. 그리고 질감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얼굴에 무겁게 붙어서 처지는 텍스처가 아니라서 눈가에 정말 필요한 만큼의 텍스처 질감으로 빠르게 흡수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포커스를 가진 텍스처이기 때문에 또한 아이크림을 활용을 하셨을 때 가볍고 수분은 꽉 차지만 산뜻하면서 또 아이팩, 다크서클을 완화시키고 싶다 이런 니즈를 가지신 고객님이라면 반드시 아이 리커버리 크림을 추천을 해드리는 것을 제가 강력 또 이렇게 권장 드리고 있는 거고요. 또 넥크림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 넥크림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뭐 발라도 그만 안 발라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주름 탄력 서포트템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넥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가 피부로 보면은 노화가 가장 빨리 일어나는 부위가 바로 목이거든요. 얼굴은 사실 노화가 좀 빠르게 온다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빨리 오는 게 목이라고요. 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얼굴보다 노화가 빨리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볼게요. 피지선이 여기가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죠. 피지가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데 두께도 얇아요. 두께도 얇죠. 그렇기 때문에 수분이 많이 필요로 한데 사실 수분 공급을 원활하게 우리가 잘 활용하지도 못할 뿐더러 여기는 마찬가지로 눈과 마찬가지로 신체 기관 중에 보면 우리가 목을 회전을 하고 이렇게 까딱까딱 거리는 등 목에도 움직임이 굉장히 많은 곳이 부위가 목인데요. 이런 움직임은 많은데 피지선이 거의 없고 그리고 수분도 많이 필요로 하지만 생각보다 수분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위가 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 관리를 보통 앰플이나 크림 남은 여분으로 이렇게 쓱쓱쓱쓱 바르기만 해도 사실은 효과가 도움은 되겠지만 목 피부의 구조상, 특징상 또 얼굴 피부와는 또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죠. 특히나 또 보면 얼굴은 어떤 시술을 이용을 해서라도 얼굴을 팽팽하게 만들 수 있는 또 그런 부위이지만 목을 우리가 시술을 통해서 나이가 들어 보인다라고 해서 시술을 통해서 이렇게 관리를 했을 때 목이 움직이지 않는다든지 사실 여기는 노화가 가장 빨리 오는 부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뿐더러 시술을 통해서도 이걸 땡긴다, 리프팅 시킨다 이런 게 사실은 조금 많이 힘든 부위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터 넥크림을 활용을 해서 목에 움직임이 많고 피지가 없고 수분이 많이 부족하고 특히나 콜라겐이라든지 엘라스틴 이런 탄력감이 정말 중요한 이 부위를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관리를 하지 않게 되면 깊은 주름이 자리 잡게 되고 할머니들 보면은 우리 가로주름도 있지만 세로주름 있잖아요. 이렇게 늘어지는 세로주름 이거는 탄력이 콜라겐, 엘라스틴 이런 지질이 많이 무너지는 거죠. 쉽게 무너져서 목에 힘이 빠지면서 줄이 길게 생기게 되는 건데 이 줄이 길게 생기게 되면 어떤 게 또 문제가 되냐면 받쳐주는 힘이었기 때문에 턱 속에 있는 지방층이 같이 늘어지게 되면서 얼굴이 쭉 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노화는 빨리 오는데
20대부터 40대는 보통 가로주름을 많이 신경 쓰시겠지만 사실상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기 지지를 해주는 콜라겐 엘라스틴이 힘이 빠지게 되면서 이게 목이 축 처지고 얼굴선까지 받쳐주는 힘이 없어서 얼굴선까지 이렇게 축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넥크림 같은 경우에는 얼굴보다 유분을 조금 더 많이 함량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수분도 훨씬 더 많이 보충을 시켜줘야 되고요. 거기다가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이거를 합성을 시켜주고 촉진을 시켜주는 힘을 훨씬 더 지지 구조를 단단하게 만들어줘서 지지를 시켜줘야 되는 그런 피부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용 크림을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pH 리커버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참깨는 참깨 정제 복합체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참깨 오일 성분이 피부 재생에 굉장히 탁월하고 이런 탄력이라든지 지지대 구조를 받쳐주는 힘을 부여하는 데 굉장히 좀 효과가 좋은 복합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여기서 뭐 글리코펩타이드 복합체라든지 뭐 사토시스템이라든지 히아루론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요 성분들이 알차게 배합이 되어 있어서 목에 필요한 지질들 또 구조를 탄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콜라겐 엘라스틴들을 좀 결합을 시켜주면서 얼굴 피부와 달리 여기는 피지선이 적기 때문에 유분이 조금 더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배합을 또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목 관리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무너져가고 건조함을 방치해서 늘어져가고 깊어져가는 주름을 예방하고 차단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슴 골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렇게 할머니들 보면 선이 이렇게 지어서 가슴도 같이 이렇게 축 처져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넥크림은 단순히 목뿐만이 아니라 가슴 쪽으로 이렇게 같이 덧발라서 관리를 해주셔도 탄력을 부여하면서 약간 퍼밍 크림처럼 활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께 꼭 넥 리커버리 크림을 또 추천을 해주시면 주름과 탄력을 서포트해 주면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마스크를 또 간과할 수는 없는데요. 겨울철, 가을철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게 바로 보습감이죠. 보습력이 정말 중요해요, 원장님. 요즘에는 보습이 짱이에요. 요즘엔 다른 관리보다 보습 진짜 신경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홈케어를 내가 충분히 썼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족하게 느끼는 영양이라든지 이런 게 느끼실 수 있죠. 그래서 나 집에서 스페셜하게 관리하고 싶어서 매일매일 시트팩을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잖아요. 시트팩은 간편하기도 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적용해도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자주 사용을 하시는데 물론 좋은 부분에 좋겠지만 사실 시트의 원료에서는 우리가 수분을 많이 넣을 수는 있지만 보습감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크림 타입으로 우리가 만드는 이 마스크팩 제형에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보습 성분을 충분하게 머금어 줄 수 있도록 배합을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크림 마스크를 활용을 하시면 우리가 부족한 영양분을 영양제로 섭취를 하듯이 마스크팩들이 부족한 영양을 꽉꽉 채워주면서 보습감을 꽉꽉 채워줄 수 있는데 굉장히 탁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타 A, B, 그리고 B3, 그리고 C 마스크는 지난주에 제가 우리 크림 타입에서 언급을 드렸던 기능과는 동일하고 특징만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보습감을 부여해주는데 굉장히 탁월하고 거기서 피부 타입별로 니즈별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비타 A 마스크는 우리가 레티놀 성분이라든지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이라든지 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데 굉장히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피부가 노화가 고민이에요. 아까 제가 주름 탄력은 늘 고민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 피부 속이 좀 텅텅 빈 것 같아서 좀 볼륨감을 채우고 싶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탁월한 마스크이고요. 사용 방법은 우리가 저녁에만 발라주셔야 돼요.
비타 A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만 꼭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만 피부에 발라뒀다가 10분 정도 후에 제거를 하면 피부의 보습감은 물론 재생의 시스템을 원활하게 가동을 시켜주는 데 탁월한 게 A 마스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B3 마스크는 요즘에 진짜 많이 필요한 마스크겠죠. 예민해요, 홍반이에요, 알러지 피부예요, 간지러워요, 내가 뭘 써도 좀 따가워요, 이런 피부들을 빠르게 진정을 시켜주면서 염증 물질들을 억제시켜주고 보습 성분을 깊게 넣어줄 수 있는 제품인 만큼 요즘에 이 계절에 건조해요, 난 예민해요, 이렇게 계속 고민을 언급하시는 고객분들에게 스페셜 아이템으로 부족한 영양을 집어넣을 수 있는 B3 마스크를 같이 권장을 드리면 좋은데, 이 친구는 낮과 밤 같이 뭐 시간대 상관없이 원하시는 시간대에서 활용을 해주시면 되시고, 뭐 아무래도 장벽을 강화시키는데 굉장히 탁월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기에 고객님들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서 10분 뒤에 제거를 하시고 뭐 쓰시는 앰플 크림으로 마무리 해주시면 속이 더 꽉 찬 느낌, 그리고 빠르게 피부가 안정되는 느낌을 느껴보실 수 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마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비타 C 마스크는요, 비타 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즉각적인 브라이트닝, 피부가 화사해지는 브라이트닝 효과와 피부 장벽을 강화해주면서 우리가 얼룩덜룩한 피부 톤이 고민이다, 내가 이런 잡티라든지 이런 게 도드라져서 이런 게 스트레스를 받는다, 혹은 내가 야외 이런 데서 활동을 많이 하면서 자외선으로부터 손상을 조금 많이 입어서 피부가 재생이 조금 됐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 비타-C 마스크 굉장히 좋은데요. 비타-C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저녁에만 사용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을 했었을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해서 스페셜 케어, 우리 보약을 1년 내내 먹는 게 아니라 한 번씩 이렇게 주기를 맞춰서 먹는 것처럼 피부에 영양을 넣어줄 수 있는 아이템으로 마스크팩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은 훨씬 더 피부가 안정적이고 풍부한 영양감을 머금을 수 있도록 개선을 시켜주는데 큰 역할을 할 게 저희 그 마스크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러블 굿바이 케어템이죠. 트러블이 고민이다, 나 이렇게 스파처럼 올라오는 트러블이 고민이다, 뭐 혹은 내가 생리 전후로 해서 트러블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좀 거슬린다, 혹은 트러블이 올라왔는데 이게 없어질 때 내 색소 흔적처럼 남을까봐 고민이다, 이러신 분들은 pH 포뮬라의 그 스파돈 제품으로 면봉에 찍어서 이렇게 발라주시면은 살릭실릭산이 모공을 청소하고 피지 컨트롤 해주고, 만델릭산이 염증을 빠르게 진정을 시켜주고, 티트리 오일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항균, 살균 효과가 있어서 피부의 염증을 빠르게 없애주면서 바이러스균, 이런 세균을 죽여주는, 그래서 피부가 건강한 환경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스파 제품을 원하신다고 하면 우리 pH 모이처 밸런스 스파돈 제품을 강력 추천드리고요. 대신 이거는 산이 들어가 있는 만큼 임산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원장님. 임산부 분들도 호르몬 밸런스가 깨져서 스파돈 제품 써도 될까요? 안 돼요, 원장님. 임산부는 제외하고 그 외의 피부들은 가능하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정말 제가 사실 pH에서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이 미네랄 부스터 제품인데요. 미네랄 부스터를 왜 써야 될까요, 원장님? 미네랄 부스터는 사용돼야 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물만, 왜 갈증이 났을 때 막 물을 하루 종일 먹을 때 갈증은 안 없어지고 배가 너무 부른 경험 혹시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목에 갈증이 너무 일어났을 때 물 마셔도 도저히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을 때 찾는 게 있어요. 바로 이온 음료거든요. 이온 음료는 우리 몸에 필요한 전해질을 빠르게 넣어줌으로 해서 갈증을 빠르게 잠재워주는 역할을 하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해질. 내가
피부에 물을 넣는 것처럼 아무리 고농축의 히아루 앰플을 써서 수분 공급을 하고요. 저 바르라고 발랐어요. 뭐 건조해서 고민이었는데 뭐 3번, 4번씩 레이어링을 해서 발랐어요. 크림도 발랐어요. 바르라고 했는데도 계속 피부가 건조해서 정말 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이러신 고객분들에게 점검해 보셔야 될 게 바로 전해질입니다. 전해질은 우리가 미네랄이라고 불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세포는 물이죠. 이 물은 체액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이 체액은 전해질, 미네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전해질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피부는 세포 안팎으로 수분의 균형이 깨지면서 탈수 피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탈수가 됐으니까 세포의 움직임은 당연히 저하가 되고요. 세포가 안 움직이니까 노화가 빨리 일어나게 되겠죠. 이렇게 도미노처럼 타다닥 무너지는 게 바로 미네랄, 전해질이 부족해서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지금 이 시기에 뭘 발라도 건조해요. 시키는데도 발라서 했는데도 나 건조한데 건조하면 도대체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 미네랄 부스터라는 거죠. 그래서 미네랄을 공급을 해줬을 때 우리 체액의 농도를 맞춰줘서 세포들이 물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잘 머금을 수 있도록 만들어줄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네랄 전해질은 우리 면역 기전을 대사를 관여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피부가 예민하다, 자극에 좀 취약하다. 이건 사실 면역력의 기능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분 공급, 탈수 피부, 내가 피부 면역력이 떨어졌다, 피부의 밸런스가 무너졌다, 이런 고민이 있으셔서 내가 어떤 홈케어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조금 더디다 라고 하시면 그때 보충해 주셔야 될 게 바로 H2O 미스트라는 거죠. 이거를 원장님 미스트처럼 이렇게 안개 분사처럼 뿌리셔도 좋은데요. 사실 저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바로 뿌리는 것보다 뭐 얼굴에서 크림을 쓴다 그러면은 미네랄 부스터랑 크림을 손등에 이렇게 짜서 같이 블렌딩 한 다음에 얼굴에 발라주면은 수분 크림의 지속력이 정말 오래가요. 그리고 바로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느낌이 진짜 평소에 발랐던 느낌과 다르게 소량을 발랐는데도 속에서 꽉 채워지는 느낌이 되고 건조한 느낌이 예를 들어서 뭐 한 5분 만에 돌아온다 라고 하면은 미네랄 부스터를 썼을 때는 이 건조한 느낌이 전혀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 뜻은 속에서 전해질이 투여되다 보니까 세포들이 물을 머금고 내가 주었던 수분크림의 영양분을 쫙 빨아당기면서 이렇게 서로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속이 꽉 채워진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바디 피부도 있죠. 바디도 요즘에 되게 많이 건조하시잖아요. 이 건조할 때 미네랄 부스터를 손에 좀 덜어서 그리고 바디 크림이라든지 저희 데콜테 크림도 바디에 좋잖아요. 그 데콜테 크림을 같이 섞어서 몸에 이렇게 발라주면은 순환될 도움해주고 그리고 수분의 그 전해질도 보충이 되다 보니까 건조한 거는 완전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의 보습감을 오래 지켜줄 수 있는 장점이 바로 미네랄 부스터 제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3초 부스터라고 얘기하잖아요. 3초 만에 수분을 빠르게 넣어준다. 이렇게 해서 3초 만에 피부에 수분 공급을 도와주고 또 세포의 에너지를 막 이렇게 가동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부의 배터리 역할을 합니다. 배터리가 없으면 힘이 없죠. 그래서 배터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부에 숨어있는 에너지를 꽉 찾아주면서 수분 공급을 해주는 게 미네랄 부스터다. 그래서 지금 이 시즌에 홈케어 기본으로 세팅해 두시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미네랄 부스터를 같이 홈케어로 적용을 하시면서 부족한 전해질 미네랄을 같이 보충해 주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미네랄 부스터는 사용하신 분,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만 존재할 것 같아요. 한번 사용해 보시는 분들은 입에 정말 침이 마르도록 극찬을 하는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원장님 제가 오늘 피부에 스페셜한 관리를 도와주는 제품으로 해서 우리 클렌징 제품,
또 이런 미네랄 부스터 제품, 마스크팩, 또 우리 넥크림, 아이크림까지 오늘 다 이렇게 또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원장님. 오늘 제가 pH 포뮬라 스터디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요. 지난 몇 달 동안 에텔랑 제품과 pH 홈케어 제품들을 통해서 원장님들과 이 시간 함께 소통을 하면서 원장님들이 홈케어의 숨은 제품들을 훨씬 더 잘 인지를 하고 고객님들께 또 소개를 드릴 수 있는데 도움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저도 정말 원장님들과 함께 하면서 같이 성장하고 또 이런 응원을 받으니까 되게 기뻤고 또 원장님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좀 아쉬운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게 오늘로써 제 연대리와 함께하는 홈케어 스터디의 시간은 조금 당분간은 원장님들께 인사를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오늘로써 방송이 마지막 종료가 되고요. 이 다음부터 다시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또 원장님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공부할 날을 제가 기다리면서 오늘은 원장님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 시간이라 질문사항이 있으시면은 원장님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응답을 드리고 오늘 마감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어떠세요, 원장님? 그 교육 내용이 또 좀 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실까요? 그러면은 궁금하신 점이 없으시다라고 하면 오늘 시간도 제가 약속된 30분보다 조금 더 지나기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로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동안 저와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시 한번 좋은 기회가 돼서 원장님들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제가 언젠가 다시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또 오늘도 좋은 금요일 되시고요.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여서 저희가 또 많은 행사로 원장님께서 기쁘게 참여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이 자리 빌어서 다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